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인데요. 그냥 받는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입니다. 이미 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대출업계에서는 뭐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애매하면 사업자 대출,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된다거나 한도가 부족하다거나 소득이 애매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업자 대출이라는 걸 활용해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뭐 저희는 흔히 만병통치약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걸 좀 얘기해 보면 뭐 이 상품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원래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정부에서 LTV 규제를 하기 전인, 그러니까 2018년 9월에 이제 극단적으로 LTV 규제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집값 대비 대출을 70%까지 그냥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상품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쓸 일도 많지 않았고요. 그때는 또 DSR 규제라는 것이 지금처럼 아주 뭐 강력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LTV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집값 대비 뭐 규제 지역의 집값 대비 40%까지밖에 안 된다. 뭐 다주택자 같으면 30%까지밖에 안 된다. 조정 대상 지역도 뭐 50%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집값은 올랐는데 대출을 집값 대비 받으려고 했더니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시대에 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자 대출, LTV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 사업자 대출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공공연하게 사용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때는요, 이게 집을 구매할 때도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집값에 뭐 80%까지 대출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거는 이제 전면 규제가 돼서 현재 그거는 불가능해졌고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여전히 집값 대비 많은 LTV, 그러니까 많은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는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집 살 때 받는 대출도 그렇고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가계대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대출이라는 영역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이 차이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가계대출은요, 채무자가 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대출은요, 이 사업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죠. 사업자도 물론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이 있죠. 그런데 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개인이죠. 일반 개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그냥 대출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가계대출이라고 하고, 사업자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걸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고요. 법인명을 이용해서 받는 걸 우리가 법인대출이라고 하죠. 어쨌든 크게 보면 장르는 개인이 받는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LTV 규제도 하고요. DTI, DSR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집값 대비 너무 많은 대출, 자기 소득 대비 너무 많은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규제들이죠. 그런데 이런 규제는 가계대출, 개인이 받을 때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업자로 받는 대출에는 이런 규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대출은 LTV, 즉 담보의 가치, 집값, 흔히 얘기하면 집값이죠.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 LTV를 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대출 한도를 한 60% 정도 선으로 하기도 하고요. 많게는 집값 대비 90%, 95%까지도 하게 됩니다. 한때는 이걸 100%까지 해준 적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현재 부동산이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은 집값의 100%까지 현재 대출을 해둬도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집값의 100%까지도 해줬던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일 때는 집값의 100%까지는 대출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보편적으로 많이 해주는 것들도 한 90% 정도까지, 90에서 95%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하고 상반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즘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엄청 강화되어 있는 이런 시기에는 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니즈,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게 되고요.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완화하게 된다면 아마 이 사업자 대출의 영역은 반대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상반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LTV 규제 완화 뭐 얘기만 있지 아직 한 것도 없고요. 또 DSR 그대로 유지할 기조죠. 이런 기조라면 사업자 대출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계신 분들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별로 대출 한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곳일수록 대출 한도가 조금 적고요. 대출 한도를 많이 해주는 곳은 금리가 점점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2022년 5월 말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대략 말씀드리면 우선 은행과 보험사는 약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취급합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 상호금융권, 그러니까 뭐 새마을이나 단위농협, 신협축협 이런 것들은요 주로 80%에서 약간 차감하는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이상 하는 뭐 95%까지 해주는 것들은 주로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많이 해주고 있죠.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서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 부채 상환 능력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닙니다. 나름의 금융기관별로 다 기준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규제하는 이제 DTI, DSR 같은 것과는 좀 보는 부분이 현저히 다르다 보니까 소득 증빙이 많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당연히 사업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계대출은 개인의 주민번호를 따라가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채가 잡히고 하는데요. 이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를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업계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흔히 신규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신규 사업자의 경우도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금융기관별로 서로 기준을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신규 사업자를 취급하지 않고 어떤 곳은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사업자를 낸 지 뭐 몇 달이 지나야 취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은 없지만 내가 사업자를 곧 내서 식당을 하려고 해요. 또는 뭐 인터넷에 뭐 물건 올려서 팔려고 해요. 이런 경우도 사업자를 이제 앞으로 낼 거니까 만들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많은 금융기관 가운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그만큼 조금 좁아지겠죠. 근데 케이스별로 너무 다르긴 합니다만 네, 본인이 실제 사업자이면서 뭐 현재 열심히 왕성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집값 대비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것만 아니라면 일반 가계대출과 금리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형성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신규 사업자라든가 또는 사업은 사업자 등록은 있지만 실제 운영을 거의 안 하는 편이라든가 또는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너무 많이 써야 된다. 그렇다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같은 다소 높은 금리의 상품을 써야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2022년 5월 현재 금리 수준은 대략 이렇습니다. 은행하고 보험사에서는 대략 3%에서 4%대 금리 정도 하고 있고요. 상호금융이 3% 후반에서 한 5%대 초반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한도를 많이 해주는 뭐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것들은 4%대에서 많게는 9%대 정도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있는 시점이라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조금씩 오를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요즘은 이 약정 위반에 걸리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내가 내 집을 담보로 가계대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걸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물론 1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근데 이걸 받아서 깜빡 까먹고 있다가 집을 사게 되면 약정 위반에 걸린다거나, 또는 뭐 굳이 약정 위반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 대출을 받을 때는 내가 앞으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약정을 하기 때문에 뭐 집을 사야 되는데 못 사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 사업자 대출은요,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주택 매수에 대한 추가 약정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이라는 것은 본디 대출을 받아서 내가 영위하는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승인을 받아서 사후에 이제 필요하면 용도 증빙도 하게 되고요. 그런 거라서 흔히 정부에서 규제하는 가계대출, 주택 매수 추가 금지 약정 같은 것들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잘 활용하셨던 분들은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장르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쓰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죠.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본의 아니게 악의 없이 어떤 약정 위반에 걸리거나, 또는 정말 어떠한 사정 때문에 집을 꼭 사야 되는데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살 수 없던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해결을 하고들 계시죠.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뭐 그것 또한 모르지 않겠죠. 이 사업자 대출을 가지고 우회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용도 외사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우회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계속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 대출은 여러 방면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가계대출은 내 주민번호를 따라서 이제 부채가 잡히는 거고요.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번호를 따라서 부채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의 부채로 잡히지 않으니까, 개인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는 경우, 또는 DTI, DSR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문제 해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의 담보 LTV, 여력은 충분한데 집값은 아주 이제 집값이 올라서 여력은 많은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생활안정자금 1억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DTI, DSR, 당신은 소득 증빙이 많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됩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사업자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은행에서 나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또는 손쉬우니까 핸드폰으로 신용대출 막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 해서 쉽게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 뭐 누워서 클릭만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쉽게 받는 대출은 여러분을 위한 대출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쉽게 받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높게 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봐요. 내가 손쉽게 받으려고 뭐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몇천만 원씩 신용대출을 캐피탈에서도 받고 저축은행에서도 받고 막 핸드폰으로 클릭만 해서 막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받다 보니까 금액이 꽤 커졌고, 그 큰 금액의 이자를 뭐 10% 가까이 또는 10% 이상도 막 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전환하는 방법들을 적극 검토하시는 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의 부채로, 가계대출은 개인의 부채로 구분돼서 잡힙니다. 네, 이렇듯 사업자 대출은요, 개인의 부채로부터도 좀 자유롭고 대출 한도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 소득에 대해서도 비교도 까다롭지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여전히 만병통치약처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대출 규제, 그러니까 지금의 LTV 규제, DTI, DSR 규제가 지속되는 한 저는 이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부동산 담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내가 높은 금리를 쓰거나, 또는 한도가 안 나와서 받아야 될 줄을 못 받고 계시는 그런 경우에 있다면 이 사업자 대출은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프로였습니다.